원자의 구성 입자인데 이거 큰 틀을 우선 좀 적고 시작하자. 맨 위에다가 발견 순서가 있어. 그 원자의 발견 순서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원자라고 하는 존재 있지. 원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다 해가지고 원자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서 돌턴이라고 들어봤어. 돌턴이 발견한다. 돌턴의 원자설. 그러다가 원자에 더 작은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 첫 번째 발견 선물이 전자야, 전자. 원자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들어있다. 이걸 톰슨이 발견해요. 톰슨. 역사 다 알아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된 게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 이 원자 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봐봐, 이게 원자야. 이 원자 질량이 한 군데 모여있는 그 점처럼 모여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 이게 원자 핵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말은 즉슨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 상태라는 뜻도 돼. 이게 원자의 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그 빈 공간을 발견했다가 되는 거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야. 원자 핵과 그 빈 공간을 발견했다. 그 다음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양성자. 이 양성자를 이거 좀 꼴등인데, 발견자는 골트슈타인이야. 근데 골트슈타인은 발견하고 이게 양성자인지를 몰랐어. 그거를 누가 이제 최종적으로 양성자라는 걸 밝히느냐면 러더퍼드가 밝히네. 그래서 러더퍼드가 노벨상을 2번 받아. 그 노벨상 2번 받는, 한 번 받기도 힘든데 2번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물리에서는 러더퍼드고, 생명에서는 그 세모 박사라고 있어. 그 영국의 세모 박사. 그 정말 유명하다. 단백질 들어봤지? 핵산 들어봤지? 그 단백질이 아미노산 20종으로 돼 있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로 돼 있잖아. 그 어떤 배열로 돼 있는지 그 배열 순서 찾는 거를 개발한 사람이 세모야. 그거를 아미노산을 어떤 아미노산으로 연결돼 있냐를 찾는 것도 세모가 발견했고, 어떤 뉴클레오타이드 순서로 연결돼 있냐도 세모가 발견하게 돼. 그 진짜 생명의 역사를 바꾸기. 뭐 러더퍼드가 발견했다고 합시다. 또 러더퍼드가 발견한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러더퍼드가 이 양성자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 중성자에 대해서 예측하게 돼. 중성자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 중성자를 찾아낸 사람이 체드윅이야. 체드윅. 얘가 이제 중성자를 찾아내게 돼. 요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 아니야? 여기까지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지? 양성자, 중성자 합친 걸 이제 원자 핵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 다음으로 이제 뭘 발견하냐면, 전자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분포하는 게 아니고 전자가 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찾게 돼. 그걸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할게. 전자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자 껍질로 존재한다. 나봐봐, 이게 원자야. 이때 전자가 존재할 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런 껍질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치 그 태양계 보면 수공지하부터 천해가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서 돌고 있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전자도 껍질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 궤도, 전자 궤도, 전자 껍질. 이거 발견한 사람이 보어인데, 전자 껍질을 발견했다는 거에 뜻이 또 하나 더 있어. 이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그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거든. 이것도 뭐라고 표현해? 이것도 빈 공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냐? 빈 공간? 껍질과 껍질 사이에 빈 공간. 이 공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즉 껍질이 있고 껍질이 있으면 이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 이걸 비유할 때 이렇게 계단에다 비유하거든. 너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여기 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못 서 있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의 빈 공간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럼 나 봐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당연히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지. 원자라고 하는 건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전자 껍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껍질과 껍질 사이에 빈 공간은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있겠네. 그럼 나라고 하는 건 연속적인 존재야? 불연속적인 존재야? 이상하지. 그치? 나라고 하는 건 분명 연속 아니냐 이거? 근데 원자 수준으로 보면 나는
불원성적인 존재라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얘기야.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전자의 뭐라고 하지? 이렇게 적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 오비탈. 오비탈이 뭐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요, 확률. 전자의 발견 확률을 이제 함수로 표현한 건데, 이 오비탈은 그냥 현대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딱히 그 누구다라고 대표하는 사람은 없어. 현대 모양으로 넘어오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게 된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날 거예요. 이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될 거고, 이 순서대로 원자를 발견하는 걸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라고. 알겠지? 첫 번째 뭐면 뭐냐? 이건 주어가 된 거잖아. 돌턴의 원자살. 우리 전자부터 할 거야. 전자가 있고 원자의 양성자, 중성자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중성자는 배울 게 없어. 크게 전자, 원자핵, 양성자 관련된 3개 배우면 끝날 거야. 자, 첫 번째 원자 발견 이름 누구라고? 너무 귀엽지? 톰슨. 톰슨이 가져갈 때 톰슨. 저거 관련 문제. 헛수요 같은 건 아니신데. 자, 톰슨이 오래 살았다. 저 당시에 84세? 85? 오, 많이 살았는데. 진공 유리관 양 끝에 전극을 설치한 다음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공중 방전 현상이라는 거 들어봤냐? 공중 방전? 내가 구글을 찾아서 또 봐줘야겠다. 공중 방전. 공중 방전 관련해갖고 되게 유명한 짤이 하나 있거든. 아, 이렇게 찾으면 나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 되게 유명한 짤이 하나 있어서 찾아주려고 하는데 안 나오네. 내가 못 찾는 거지. 손전선. 손전선을 가위로 자르잖아. 그럼 손전선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 떨어진 사이를 번개가 지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전압이 높으면 뚫고 나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낮은 전압 말고 높은 전압이면 뚫고 나와. 선을 뚫고 나와서 그 압력 때문에 뚫고 나와서 그 반대편까지 간다니까. 그 잘린 공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220V는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손전선 같은 경우 킬로볼트 수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전압이 세거든. 밀려 나올 수가 있어. 이게 그 얘기야.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사이를 공간을 띄워놨지. 그 원래 전기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하지만 전압을 매우 세게 걸어주면 뭔가가 튀어나와서 비처럼 지나가는데 쏴. 이게 공중 방전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번개 치듯이 가는 거야. 빛이 한 줄기로 쭉 지나가는데 그 쭉 지나가는 빛이 아니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빛이랑 분명히 밝게 빛나는 건 맞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야. 레이저 포인트도 없고 보여줄 게 없네. 내가 레이저 포인트 딱 쏘면 저기 빨간 점 찍히지 않냐? 맞지? 내가 이거 네 이마에다 딱 쓰면 그 빛에 맞아갖고 이러냐? 아니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그 빛은 질량이 없어. 질량이 없기 때문에 힘을 가할 수 없어.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우냐? F고램이. 질량이 있어야지 힘을 가할 수 있다고. 질량을 갖는 물질이 가속도 운동을 해야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거란 말이야. 질량이 없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레이저 포인트로 너를 쏜다고 해도 네가 넘어가진 않지. 근데 이 빛은 넘어가. 그럼 너한테 쏘진 않겠지. 뭐에다 쏘냐면 여기 수레바퀴 있다는 거야? 수레바퀴를 해놓으면 수레바퀴가 돌아가.
수레바퀴가 돌아간다고. 물레방아 같은 그 수레바퀴를 여기다 연결해 놓으면 수레가 막 돌아간다고. 보통 이제 바람개비 같은 거 설치하는데 그 바람개비가 돌아간단 말이야. 얻어맞으면서 빛에 얻어맞으면서. 이 레이저 포인터는 상상이 안 되지? 안 그래? 이걸 보고 우리가 뭘 깨달은 거야? 수레바퀴가 또 굴러간다. 이거 보고서 깨달은 게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다. 뭐를 가진 빛이다. 질량을 가진 빛이다. 즉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라는 걸 찾은 거야. 수레바퀴 돌아가는 거 보고. 그래서 밑에 보면 질량을 가지는 입자다. 오케이? 지금 우리 전자 배우고 있는 거야. 톰슨이 전자라는 걸 모르던 시절에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첫 번째가 이걸 알게 된 거지. 질량 갖고 있는 입자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빛이 아니다. 질량을 갖고 있는 뭔가 입자다. 다음에 기타 등등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무슨 특징 살펴보냐면 이거 봐봐.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네.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 그치? 이 움직임이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잖아.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거는 전기가 자기장에 영향받는 거 알아? 전선. 자석을 세워놓고 중3 때 배우는 거다. 전선을 이렇게 꽂아놔. 전류를 흘려주면 전선이 튕겨나가. 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다고. 얘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야. 자기장에서 뭔가 힘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지금 전류인 거야. 자기장에서 힘을 받았다는 건 전류인 거야. 그래서 요거 보고서 이거가 전류를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면 되지. 이거 자체가 지금 전류인 거고, 전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하의 흐름인 거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전기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니까 자석에서 힘을 받지. 중학교 때 하는 거야. 보여줘? 중2 때 아니야? 중3 때 아니야? 중2 때 했던 거 같은데? 중2 때 전기 파트? 1학기 때 배워. 심지어 중2 1학기 때. 근데 머릿속에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런 거 했던 거 같냐? 중2 거다. 자석 안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갖다 놓고 전류를 흘려줬어. 그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이 자석 안에서 이 알루미늄 호일이 붕 뜬다. 힘을 받는다고. 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안에서 그 힘을 받는다. 그 얘기야. 응? 그럼 뭔가 힘을 받았잖아? 그럼 이게 전류, 즉 전하에 띈 입자의 흐름이라고. 근데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실험을 하나 더 해. 전기장 실험을 하거든.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거 보고 마이너스 전하인지 알게 된 거야. 원래는 그래, 순서가. 그게 빠졌네. 즉 이게 이제 전하의 흐름이었고, 이게 무슨 전하냐라고 했을 때 전기장을 걸어주는 실험이 있다고. 이게 전자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를 향해서 가겠어?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겠어? 플러스를 향해서 가겠지. 그거 보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전화 띈다, 그걸 알게 된 거고. 그럼 이거는 가볍게 봐.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직진성이 있다는 거거든. 직진성. 이게 중요한 게, 이 직진성이 그 입자냐 파동이냐를 싸우면 봐. 입자냐 파동이냐를 갖다 싸웠을 때 입자입니다의 증거가 그림자야. 파동은 그림자라는 게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할 때 내가 물질에다 담아갖고 던질 수가 있어. 또는 에너지 자체가 이동할 수도 있거든. 이게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거냐 물질의 담긴 상태로 이동하냐 차이인데, 입자는 직진성이 있다고.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꾸불떡꾸불떡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든 통신이든 라디오든 가능한 거 아니야? 벽이 있어도 지나간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라디오가 직진성, 파동이 아니고 입자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면 이런 거 하나도 있으면 못 받아. 가로막혀서. 이해가? 이 그림자 생기는 걸 보고 여기서 나온 빛이 파동이 아니고, 즉 에너지의 흐름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의 흐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 입자가 특히 질량까지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럼 질량을 갖고 있지 않는 입자도 있는 거지. 뭐 순수한 빛, 그 질량이 없는 입자야. 순수한 빛은 질량이 없는 입자. 됐대요. 근데 내가 지금 입자냐 파동이냐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요즘 현대과학에서 둘을 구분하지 않아.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인데 누구의 성질이 더 크냐 이 차이거든.
나중에 이제 고2 분야 원에서 배우세요. 지금 화학에서 다룰 예정은 아닌 것 같아. 여튼 이런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 그렇지? 아, 씨,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좀 설명해볼게.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내가 알려주는 만큼만 알아봐. 여기 금속판이 지금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뛰쳐나오지. 여기에 금속판의 종류를 바꿔. 구리판, 철판, 알루미늄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금속의 판을 막 바꾸면서 실험을 해. 바꾸면서 실험을 할 때 얘가 전하 띄고 있고 질량 있잖아. 이 질량도 측정 가능하고 전하의 크기도 측정 가능해. 내가 전기장을 얼만큼 세게 걸어주냐 또는 여기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정도를 확인하면 질량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질량이랑 전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도만 아는데 너무 확인하라고 안 시켜. 알 수 있어. 알 수 있을 때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를 따져봤어. 철판으로 했을 때, 또 구리판으로 했을 때, 알루미늄판으로 했을 때. 이때 만약 철이 있고 구리가 있고 뭐 알루미늄이 있다고 쳐봐. 이때 질량을 재보면 누구는 질량이 크고 누구는 중간짜리고 누구는 작을 거라고. 튀어나온 전자의 양이 얘는 누군 많이 나오고 누군 중간 정도 나오고 누군 적게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전하량을 따졌어. 얘가 뭐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더라 하고 보니까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율,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율,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율이 셋이 똑같더라 이거야. 이 빛의 세기는 다 달라. 여기서 나온 빛의 세기는 다 다르다고. 구리를 넣냐, 철을 넣냐, 알루미늄을 넣냐에 따라서 이 빛의 세기는 다 다른데 그 빛이 나올 때 그 질량을 띠고 있는 입자 수가 갖고 있는 전하량, 입자 수가 갖고 있는 전하량, 입자 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다 똑같더라 이거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철에서 나온 그 빛의 양 다르다고 해서 구리랑도 달라, 알루미늄이 달라. 근데 중요한 게 걔네 비율이 같지. 비율이 같다는 건 셋이 뱉은 입자가 똑같은 입자라는 거야. 양은 다르더라도 같은 종류의 입자를 뿜어낸다는 거지. 전기적으로 같은 입자. 즉 모든 철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구리가 됐든 모든 금속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입자가 튀어나왔다는 거야. 양만 다를 뿐이지. 누군 많이 튀어나오고 누군 중간 튀어나오고 누군 적게 튀어나올 뿐이지 튀어나온 놈은 정체가 똑같더라 이거지.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공통 입자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이 전자라고 하는 건.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율이 다 똑같더라. 다시 한번. 나온 그 양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 많이 나오고 누군 중간 나오고 누군 적게 나왔는데 그 나온 양에 따른 전하량을 비율을 본 거야. 3배 무거우면 전하량이 3배고 2배 무거우면 전하량이 2배더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양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입자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이 갖고 있는 공통 입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전자라는 걸 밝히게 됐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를 측정을 했어. 질량이 클수록 전하량이 크다. 질량이 클수록 전하량이 큰 게 이 비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봐서는 공통된 입자가 나왔다. 철에서 나오는 입자나 구리에서 나오는 입자나 알루미늄 입자가 똑같은 입자가 나온 거다. 그래서 공통 입자는 결론 내린 거야. 옆에다 적어볼까? 일치하는 거 보고서 금속판에 저보다 금속판에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된 입자가 방출된다. 그러니까 모든 금속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입자라는 거지. 전자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 옆에다가 여기 좀 체크해놔. 푸딩 모형.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 플러스 배경에 마이너스가 콕콕 처박혀 있는 형태로 표현됐어. 이때 이 마이너스 전자는 운동성이 있어 없어? 운동성이 없는 게 매우 중요하다. 톰슨이 얘기한 전자는 운동성이 없어. 근데 그 다음 러더퍼드부터 이제 운동성이 부여되기 시작하거든. 톰슨까지는 운동성이 없다고 봤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원자핵 발견하는 실험을 보여줄게. 원자핵. 교실에 시계가 없었어.
원자핵 발견하는 거 보여줄게. 원자핵 발견할 때 재료를 꼭 기억해. 알파 입자를 쏘거든. 알파 입자. 이 알파 입자의 정체 옆에다 그냥 적어놔. 헬륨 원자핵이야. 지금은 알지. 너도 뻔히 몰랐어. 헬륨 원자핵이고 화학식으로는 He2 플러스 상태야. He2 플러스. 헬륨 원자핵. 전자가 없는 헬륨 원자핵. 이 알파 입자가 엄청 세. 왜 세다라고 하냐면 두꺼운 철판을 갖다 놔도 그걸 뚫고 지나가서 검출이 돼. 알파 입자를 쏘잖아? 두꺼운 철판으로 막어? 안 막혀. 뚫고 나와. 뚫고 나오면 센 거지. 내가 비비탄 총을 빵 쏘면 네 몸 뚫냐? 안 뚫지. 근데 권총 쏘면 뚫고 나가지. 소총 뚫고 나가잖아. 그 뚫고 나가면 센 거거든. 알파 입자는 무지하게 세다고. 왜? 철판지 뚫고 지나가버려. 안 지나가게 하려면 거의 한 20cm 두께의 납으로 된 그 상자에다 넣어야지 안 뚫고 나와. 20cm 두께로. 장난 아니지? 엄청 무지하게 센 거야. 이 알파 입자를 어디에다가 쏘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금 핵심이 박이 핵심이야. 금박. 왜 금을 썼냐면 세상에서 가장 얇게 박을 만들 수 있는 게 금이야. 거의 원자 수준까지 얇게 만들 수 있는 게 금이라고. 가장 얇은 판이 금판이거든. 철, 구리 이런 거보다 확실하게 얇게 만들 수 있는 건 금박밖에 없어. 금박은 정말 막 거의 찢어지기 직전에 하늘 하나 선택까지 만들 수 있는 게 금박이야. 거의 뭐 이론상으로 원자 한 층까지도 가능한데 금박. 매우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 쓴 거야. 그 매우 얇은 금속 박을 금박을 집어넣었단 말이지. 그리고 알파 입자를 쏘는 거야. 납상자로 가둬놓고 납상자로 가둬놓고 구멍을 뚫어놓으면 구멍으로만 알파 입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이게 두꺼운 그 납판이면 여기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만 알파 입자가 나올 거라고. 일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너가 맞겠지. 이렇게 하면 네가 맞을 거야. 알겠어? 그렇게 알파 입자 쏜다는 뜻이야. 이걸 금박에다 쌌대.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야? 당연히 다 뚫고 나오겠지. 다 뚫고 나와서 이 맞은편에 검출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실험을 해봤어.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약간 비켜난 데서도 있대. 약간 비켜난 데도 있고 심지어 막 반대편에도 있대. 금속판. 금속판 반대편에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 거야.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거라니까. 별로 안 돋아? 내가 네 몸에다가 소총을 1000발을 쏴. 빡빡빡빡 쏴. 그럼 다 뚫고 지나가서 저 뒷판에 맞을 거 아니야. 한 1000발 정도 쐈더니 한 발이 갑자기 튕겨서 이쪽으로 나왔어. 무서워? 만약에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나는 무슨 결론을 내릴까? 저한테 1000발 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발 정도가 튕겨서 반대편으로 내가 맞을 뻔해서. 그럼 어떤 결론 내리는 거야? 이 몸 안에는 얘가 쏜 거야? 몸뚱이 안에 총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발사됐다 이거야? 어떤 결론 내리는 게 좀 과학적으로 합당할까? 아무 의견이 내봐. 민주당 뭔 거 같아? 민주당 혹시 내 이름 알아? 응? 네. 뭔데? 안다며. 뭔데? 아무것도야. 내 이름은 민병모야. 앞으로 너 민준이라고 앞으로 병모라고 부른다. 이 아이디어 내가 총을 1000발을 쐈는데 그 중에서 두세 발이 튕겨 나왔다니까. 얘 몸 안에는 어떤 게 뭐 어떻든 거야? 오, 그게 핵심 아니야?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많은 영역에 걸쳐서 적은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좁은 영역에 이걸 전체 1000이라고 보면 그 중에 한 3의 비율 정도로만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말캉말캉한 부분이란 거 아니야? 그래서 3개 튕겨나온 거 아니야?
얘도 그렇겠지. 내가 1000개를 썼는데 3개가 많이 튕겼다고 쳐봐. 그럼 1000분의 3만큼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단단하다의 원래 의미가 뭔데? 좁은 영역에 질량이 밀집돼 있을 때 우리가 단단하다는 표현을 써. 그럼 내가 1000개를 썼을 때 3개가 튕겨나왔다라고 하는 건 1000분의 3만큼의 그 크기에 매우 그 질량의 대부분이 뭉쳐 있어야지만 튕겨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러더퍼드가 얘기한 게 이 튕겨나오는 현상을 보고 뭐 1000개 중에 뭐 999개가 일로 왔다고 쳐봐. 한 개가 튕겼다고 쳐봐. 그럼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매우 질량이 응축된 지점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게 뭔데? 원자에 또 나머지 부분은 썼을 때 이렇게 뒤에 맞는 거는 그냥 텅 비어 있어서 텅 비어 있어서 뒤에 맞은 거고 질량이 응축돼 있는 그 점에 맞았을 때는 튕겨 나왔다라는 거야. 그 응축된 점을 뭐라고 부르자? 원자 핵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한 거라고. 알겠냐? 그럼 결론 뒤에 밑줄 그어봐. 대부분의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는데 여기 소수의 입자는 크게 휘었고 극소수는 튕겨져 나왔다. 경로가 휘었다는 게 있고 여기 앞에는 그냥 지워도 되겠다. 어떤 놈은 경로가 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튕겨져 나오는 놈이 있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경로가 휘는 건 아까 알파 입자가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라고? 알파 입자가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아까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전기적으로? 플러스. 그 전기적 반발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잖아. 알파 입자 즉 헬륨 원자핵도 플러스고 그 플러스와 플러스 간의 반발 때문에 휘었다고. 얘가 두 번째 튕겨져 나온 거야. 원자핵과 충돌해서. 이게 핵심이라고. 경로가 휜 놈이랑 튕겨져 나온 놈 이 두 개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 거야. 얘는 정기적으로 반발해서 얘는 원자핵과 충돌해서. 그림으로 뭐 말고 휘었지. 왜 휘었게? 원자핵 핵 간의 반발 때문에 플러스와 플러스의 반발 때문에 휜 거고 튕겨져 나온 건 왜 튕겨 나온 거야? 원자핵이랑 부딪히면서. 됐어? 자, 러더퍼드 모형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태양계 모형. 전자가 지금부터는 고정돼 있어 움직여? 그렇지. 이거 핵심이야. 밑줄 거나. 전자가 움직이는 모형이라는 거. 왜냐면 빈 공간을 유지하려면 움직여야 돼. 가만히 정지한 상태로 빈 공간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맞지? 그래서 마치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전자도 핵 주변을 돌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움직인다가 핵심. 야, 빈 공간이 있고 움직인다. 이게 러더퍼드의 핵심이야. 자,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진공 유리관에 전극을 설치한 뒤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지. 전자니까. 자, 2번 전기장 걸어주면 플러스 쪽으로 휘어진다. 이 전자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입자니까 플러스 향해서 휘는 것 같고요. 3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대부분 크게 휘었다. 그거 아니고 뚫고 지나갔다는데? 대부분 뚫고 지나간 거지. 4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통해서 양성자가 아니고 원자 핵 발견한 거고요.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압돼 있다. 그러니까 알파 입자랑 반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남북에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런